자, fx, gx가 주어지고 g 합성 fx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래. 이게 이제 g 합성 fx죠. 네. 그럼 이게 g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빼기 5를 계산하라는 거잖아.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을 t로 치환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gt의 최대체수를 구하는 거니까 2분의 1의 t제곱의 최대체수를 구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이 t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4죠. 아니지. 마이너스 1이죠. 근데 x의 범위가 1과 4 사이잖아. 그러면 2일 때가 가장 어떤 값을 가져? 최대를 갖죠. 그리고 4일 때가 어떤 값을 가져? 최소를 갖지. 그러면은 얘는 감소함수잖아. 그럼 최대는 2분의 1에 마이너스 5제곱, 2의 5제곱이 될 거고, 최소는 2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 2. 이게 최소가 되겠다. 두 개 더하면 뭐가 돼야 돼? 34. 이게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166번 문제 한번 해봅시다. 166번 문제. 자, 한번 봅시다. 얘는 이게 불편한 게 여기 K가 있다라는 게 좀 불편해요. 우선은 치환을 하면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라고 놓으면 t의 범위는 2 이상이고, 그럼 또 4의 x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제곱은 t제곱 빼기 2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그러면 t의 제곱 마이너스 2kt 빼기 2 식이 이렇게 정리되거든. 근데 이 최소값이 마이너스 2래. 근데 문제는 이거야. 이 대칭축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최소값을 갖는 포인트가 달라져요. 지금 t의 범위는 2 이상이잖아. 여기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거든. 근데 지금 이 2차식을 보면 대칭축이 t는 뭐가 돼? k죠. 그럼 대칭축의 위치가 2보다 작은 쪽에 있는 거랑 2의 오른쪽에 있는 거랑 상황이 좀 달라. 만약에 대칭축 t는 k가 2보다 작은 쪽에 있으면 결국에는 그래프가 여기에 그려진다는 얘기거든. 이런 식으로. 그럼 봐봐. 지금 현재 이 상황은 2 이상일 때 이거보다 크니까 만족하죠. 아, 최소값이 2가 되는 거니까 6일 때가 뭐가 돼야 돼? 미안, 내가 부등식의 문제를 잘못 생각했어. 대칭축이 2보다 작을 때 최소값은 마이너스 2. 그럼 여기 최소값 마이너스 2 가질 수 있어요? 없어? 있어요. 가질 수 있죠. 그리고 가질 수 있는데 얘의 범위가 어떻게 돼? 2 이상이잖아.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조금 더 내려와야 돼. 이런 식으로 내려와야 어떻게 되는 거야? 2에 대응되는 이 값이 마이너스 2가 최소값인 거지. 이 상황에서는. 근데 대칭축의 위치가 이 2번인 상황에서는 봐봐. 그러면은 꼭지점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그러면은 여기일 때가 뭐가 되는 거야? 최소가 되는 거야. 그럼 봐봐. y는 얘를 완전 제곱으로 만들어. t-k의 제곱 빼기 k제곱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면 2번 상황을 먼저 생각을 해볼게. 이 꼭지점의 좌표가 k, -2 k제곱 이거잖아. 그러면 결국엔 이때는 얘가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 k제곱이 마이너스 2면 지워지고 k제곱이 0이잖아. 그럼 따라서 k는 뭐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돼. 근데 봐봐. 이때 k는 뭐보다 커야 돼? 2보다 커야 되지.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해 안 해?
안 하지. 그러니까 이건 모순이야. 여기서 가질 수 없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대칭축이 이렇게 2보다 작은 쪽에 있었을 때 요 그래프에서 요 부분의 그래프에서 여기가 무슨 값이 돼야 된다는 거야? 최소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요 식에다가 그냥 2를 대입을 해. 그러면 4-4k 빼기 2 이게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2. 그럼 이렇게 지워지니까 k는 뭐가 나와? 플러스 1 나오죠. 이해가? 그럼 이 범위를 만족해야 안 해? 하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k는 뭐가 된다? 1이 된다. 알겠지? 이렇게 해결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이 1차항에 미정계수가 있기 때문에 이 대칭축의 위치를 생각하면서 풀어야 돼. 근데 이게 은근 수술형에 잘 나온다. 이런 문제가. 그래서 이거 푸는 방법은 좀 기억해놔야 돼.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지수, 방정식, 부등식이다. 아마 오늘은 방정식 정도만 할 것 같은데 우리 방정식과 부등식 이걸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 뭐 지금까지 많은 방정식과 부등식을 했죠. 뭐 1차 방정식도 했고 1차 부등식도 했고 2차 방정식도 했고 부등식도 했잖아. 근데 이 방정식을 푸는 방법과 부등식을 푸는 방법은 거의 어때? 비슷하죠. 왜냐면 이런 거잖아.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이 0이랑 x제곱 빼기 2x 빼기 3이 0보다 크다 이런 거 풀 때 이 해는 뭐가 돼? x는 마이너스 1이랑 3이죠. 그러면은 이 0보다 크다라는 기준을 정할 때는 결국에는 얘가 뭐가 되는 값을 찾았어? 0이 되는 값을 찾았지.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부등호의 방향만 바꿔줬단 말이야. 근데 지수 방정식 부등식 앞으로 배울 로그 방정식 부등식 다 그래요.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정확하게 기억한 다음에 부등식에서는 부등호의 방향만 바꿔주면 돼. 알겠니?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수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얘는 유형별로 기억하시면 돼요. 형태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한 4가지 정도로 설명을 할 건데 우선 첫 번째는 미시 같고 지수가 다른 경우. 어떤 형태는 이런 걸 얘기를 해. A의 fx 제곱이 A의 gx 제곱과 같대. 그럼 미시 같으니 뭐만 같으면 되겠어? 치수만 같으면 된다라는 거지. 이해되니? 그래서 미세꼴을 같게 만들면 지수가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방정식을 푼다는 얘기야. 두 번째는 미시 다르고 지수가 같은 경우. 미시 다르고 지수가 같은 경우. 이 경우는 A의 fx제곱은 B의 fx제곱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해. 그럼 이 두 개가 같으려면 뭐가 같아야 돼 먼저? 미시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거 말고 또 만족하는 상황이 있을까? 우리 A의 0제곱이나 B의 0제곱은 어때? 같죠? 그럼 지수가 뭐가 돼버리냐? 0이 돼버리면 그러면 이 두 개는 같다고. 세 번째는 밑과 지수가 모두 다른 경우가 있어. 근데 얘는 좀 구분을 해야 돼요. 우선은 어떤 걸 구분을 해야 되냐면
만약에 2의 fx제곱이고 4의 gx제곱이야. 밑과 지수가 지금 모두 다르지. 하지만 얘는 밑을 통일시켜줄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2의 fx제곱은 2의 gx제곱인 거잖아. 이해돼? 그럼 이때는 fx랑 2gx가 같다. 이렇게 풀면 된다고. 밑이 다르게 주어졌더라도 거듭제곱으로 같게끔 표현만 되면 결국에는 1번의 문제가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근데 이제 문제는 밑이 모두 다른 경우지. A의 fx, B의 gx 제곱 이렇게. 이런 경우는 양변의 로그치에서 계산하셔야 돼요.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 2에 2x-1제곱이 3에 x 플러스 2제곱과 같대. 이거는 밑을 같게끔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양변의 로그 취하는 거야. 그냥 편하게 상용 로그 취합시다. 2에 2x-1제곱은 상용 로그 3에 x 플러스 2제곱과 같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이 지수가 다 바깥으로 나올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얘가 2x-1 곱하기 로그 2는 x 플러스 2 곱하기 로그 3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러면 x가 있는 항들을 묶어. 2x에 로그 2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x에 로그 3 이렇게 될 거고, 상수항은 오른쪽으로 넘기자. 그러면은 로그 2가 넘어갈 거고 플러스 2배의 로그 3 이렇게 돼버리죠. 그럼 얘를 x로 묶으니까 뭐가 돼? 2배 로그 2 빼기 로그 3의 x는 로그 2 더하기 2배의 로그 3 이렇게 돼버리지. 그럼 x는 뭐가 되는 거야? 2 로그 2 빼기 로그 3분의 로그 2 더하기 2 로그 3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니? 잘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밑과 지수가 모두 다르면 뭐를 취하자? 로그를 취하자. 그것만 기억하면 돼. 알겠지? 그리고 네 번째는 같은 항이 반복될 때 그냥 치환하시면 됩니다. 치환. 예를 들면 이런 거야. 4의 x제곱 빼기 2의 x 플러스 1제곱 빼기 3은 0. 얘는 물론 치환을 하지 않아도 보이긴 하지만 우선 얘가 2의 x제곱 빼기 얘는 2 곱하기 2의 x제곱이죠. 그럼 2의 x제곱을 뭐라고나? t라고나. 그럼 t의 제곱 마이너스 2t 빼기 3은 0이고 t의 범위는 양수죠. 그러면 얘를 풀면 t는 마이너스 1이랑 뭐가 나와? 3. 근데 t의 값이 양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은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럼 결국엔 2의 x제곱이 3이 되는 x를 찾는 거지. x는 뭐가 돼야 돼? 로그 2의 3. 이런 식으로 구한다는 거예요. 이해되니? 자, 책에 있는 문제 풀기예요. 요 유형밖에 없어 얘들아. 13번 다음 방정식을 푸시오 그랬어. 자, 1번을 보면 밑이 2고 여긴 4잖아. 그럼 4는 2에 2x제곱인 거죠. 그러면 x제곱 빼기 3이 2x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이 0이어서 x는 마이너스 1 또는 3 이게 구하고자 하는 거다. 자, 2번도 보면 9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3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16제곱 이렇게 돼버려. 그러면 지수끼리 같으면 되는 거니까 이거를 다 왼쪽으로 넘기면 2x제곱 빼기 4x 빼기 16은 0 이렇게 돼버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8은 0. 그러면 따라서 x는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2 또는 4
이렇게 돼버린다. 이해돼요? 3번을 보면 얘랑 얘는 역수관계죠. 그럼 만약에 4분의 3으로 통일시켜준다 그러면 이 지수에 뭐를 곱해주면 돼? 마이너스만 곱해주면 돼. 그럼 결국엔 x제곱 더하기 3x는 마이너스 2x 빼기 6이고 넘기면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6은 0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럼 얘가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3은 0이니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게 구하고자 온 해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서 이 유형은 좀 넘어가고 14번 볼까요? 같은 꼴이 반복되는 형태인데 우선 좀 정리를 하자. 2의 2x제곱이고 여기 2의 x 플러스 2제곱인데 2의 제곱을 바깥으로 곱해주면 36 곱하기 2의 x제곱 더하기 32는요 4를 약분시킬게. 근데 이거 굳이 치환하지 않아도 얘들아 이거 인수분해 되는 거 보이니? 이렇게 2의 x제곱 빼기 2의 x제곱 빼기 8 이렇게 그냥 하면 돼. 이런 거는 굳이 복잡하지가 않아서. 그러면 2의 x제곱이 1이 되는 값이라 또는 8이 되는 값이죠. 그럼 이때 1이 되는 x는 뭐가 돼야 돼? 0. 8은 2의 3승이니까 x는 3.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 별로 어렵지 않아서 이 유형을 넘어가고 15번 문제. 15번 문제를 봅시다. 이거 봐봐. 밑이 다르고 뭐가 같아? 지수가 같죠. 자, 그럼 우선 밑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x 플러스 2가 뭐가 돼야 돼? 그럼 따라서 x는 1이죠. 또는 이 지수가 뭐가 되면 된다고? 0. 그래서 1이랑 0이 우리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해되지? 그 다음에 2번은 이게 밑이 같은데 지수가 어때? 다르죠. 그럼 우선은 지수를 먼저 같다고 놓읍시다. x 플러스 2는 x제곱 빼기 4 한쪽으로 몰아 이렇게 돼버리지. 그럼 x는 3 또는 뭐가 나와? 마이너스 2죠. 근데 3과 마이너스 2가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럼 얘는 해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치? 근데 여기 밑 있잖아. x 빼기 3이 1이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 여기서 x는 4죠. 그러면 얘는 1의 6제곱이고 여기는 1의 12제곱인데 이거 두 개 같아 달라? 같죠. 그래서 밑이 1인 경우를 고려하셔야 돼요. 알겠니? 그래서 요거는 요 문제는 좀 별표 쳐놓자. 그래서 밑이 1인 경우 이게 학교 시험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 x의 범위가 주어지질 않는 거야. 그럼 이 지수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니까 3이랑 마이너스 2 답을 이렇게 두 개만 구한다고. 그러면 마저 틀려? 틀려. 밑이 뭐가 되는 경우도 생각해야 돼? 1이 되는 경우도 생각해야 된다. 그 밑에 있는 것 중에 174번 한번 해보세요. x제곱은 2x 플러스 8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8은 0이죠.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2는 0.
그래서 x는 4 또는 마이너스 2지. 그런데 마이너스 2는 돼, 안 돼? 안 되죠. 근데 밑이 뭐가 되는 경우? 1이 되는 경우. 그게 더해서 5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 16번 문제. 16번은 약간 개념인데 우리가 보통 같은 형태가 있으면 뭐해? 치환하죠. 이 문제도 마찬가지야. 9의 x제곱이 3의 2x제곱이고 얘가 3 곱하기 3의 x제곱 플러스 1은 0. 자, 얘를 만족하는 두근 x를 뭐라고 하지? 알파? 베타라고 하지. 근데 이제 우리는 이 두근에 뭐가 필요한 거야? 합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거를 물론 구할 수는 있어 얘들아. 근의 공식을 쓰면 3의 x제곱은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2분의 3 풀마 루트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x는 2분의 3 플러스 루트 5랑 2분의 뭐가 돼? 그럼 두 개를 어떻게 한대? 더한대. 그럼 더하면 뭐가 나와? 3 이렇게 해도 되긴 해요. 근데 이건 너무 무지성으로 푸는 거야. 의미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면, 자, 봐봐. 3의 x제곱을 t로 치환할 거야. 그럼 저 식이 뭐로 바뀌어? t의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1은 0인 거지. 이해되니? 그러면 자, 봐봐.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는 알파 베타인데 3의 x제곱을 t로 치환했잖아. 그럼 t의 두근은 뭐가 돼? t의 두근은 t 자리에 여기 뭐가 들어가야 0이 되는 거야? 자, 봐봐. 이 식에다가 알파 베타를 집어넣으면 0이 된대. 3의 2알파 제곱 빼기 3 곱하기 3의 알파 제곱 플러스 1이 0이라고. 그럼 이 t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야 이걸 만족하겠어? 토아야, 여기 뭐 들어가야겠어? 얘랑 얘랑 같아지려면? t 자리에? 과연 뭐 되겠어? 3의 알파 제곱. 3의 알파 제곱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여기 t 자리에 3의 알파 제곱 집어넣으면 이 식이랑 같아 달라? 같은 거지. 그러니까 t의 두근은 3의 알파 제곱이랑 3의 베타 제곱이 되는 거야. 이해돼? 근데 우리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필요하잖아. 그럼 이 두 개를 어떻게 해야 돼? 곱하는 거죠. 3의 알파 제곱 곱하기 3의 베타 제곱. 그럼 얘 값이 뭐가 돼야 돼? 3. 1이 돼야 돼. 이해가? 두근의 곱이니까. 근데 왜 얘랑 답이 다르지?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돼야 돼? 0이죠. 뭘 잘못 풀었지?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헐, 로그를 안 쳤구나. 헐. 이렇게 했었지. 3의 x제곱이 얘들이 되는 거니까 로그 3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이걸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돼? 로그 3에 진수 곱하면 4분의 4가 되죠. 그래서 0 이렇게 돼버리지.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뭐가 나와? 0 나온다고. 이해돼요? 이렇게 푸는 거야. 17번. 방정식. 얘가 서로 다른 몇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된대? 두 실근을 가져야 된대. 자, 또 2의 x제곱을 우리가 t로 한번 치환을 해보자. 그럼 t의 범위는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그럼 제가 얘가 2의 x제곱 빼기 2의 제곱이 4니까 12 곱하기 2의 x제곱 플러스 k는 0이죠. t로 치환했으니까 t의 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k는 0 이렇게 돼버려. 근데 서로 다른 몇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된대? 두 실근. 근데 t의 범위가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서 서로 다른 몇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된다? 두 실근을 가져야 된다. 자, 얘는 뭘 이용하는 거냐면 근해 분리. 근해 분리는 뭐뭐뭐를 이용하는 거였어? 함수, 각, 그 다음에 대칭, 그리고 판별, 식, 이걸 이용하는 거죠. t가 0보다 클 때 큰 범위 내에서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는데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잖아. 그럼 함수값, 이 0이 기준인 거죠.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어때야 돼?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대칭 축을 보니까 대칭 축이 6이지. 6은 당연히 0보다 크니까 신경 안 써도 돼. 세 번째, 판별식. 66에 36 마이너스 k. 이게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되죠. 이해되니? 그러면 여기서 k는 36보다 작고 0보다 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0과 36 사이. 이게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밑에 있는 문제들 한번 풀어봅시다. 뭐를 할 거냐면 175번에 1번 하나 하고요. 176번 해봅시다. (175번에) 1번 176번. (175번) 이것도 마찬가지로 2의 x제곱을 이렇게 t로 치환을 하면 t의 두분은 뭐가 돼야 된다? 2의 알파제곱 2의 베타제곱이 돼야 돼. 그래서 저 식이 t의 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2는 0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근데 우린 또 이게 합이 필요하거든? 그럼 얘와 얘를 어떻게 해야? 곱해야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오잖아. 근각계수와의 관계 두분의 곱 2죠. 그럼 결국엔 2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이 2니까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 1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해되지? 그 다음에 176번을 보면 176번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그랬어. 근데 이게 불편한 게 여기는 플러스 x제곱이지만 여기가 마이너스 x제곱이거든. 그래서 양쪽에 3의 x제곱을 곱해주는 거야. 그럼 3의 2x제곱 더하기 k 플러스 1 빼기 3 곱하기 2의 x제곱은 0 이렇게 돼버리지. 그럼 얘가 3의 2의 x제곱 빼기 3 곱하기 2의 x제곱 더하기 k 플러스 1은 0 이렇게 돼버린다. 3의 x제곱. 그래서 3의 x제곱을 t로 치환해. 그러면 t의 제곱 마이너스 3t 더하기 k 플러스 1은 0 이렇게 돼버리죠. 근데 t의 범위가 0보다 클 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고. 그럼 여기다 이제 0을 대입을 하는 거지 또. 0 대입하면은 k 플러스 1이 0보다 커야 되고 대칭 축 0보다 크죠? 그리고 판별식 9 마이너스 4k 빼기 4가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그러면 k가 4분의 5보다 작고요. 여긴 k가 마이너스 1보다 크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4분의 5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았어요? 좋아요. 그 다음 18번 문제.
요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에서 요 활용 문제는 거의 시험 문제에 꼭 나와요, 내신에는. 그래서 연습은 조금 해놔야 돼. 우선 18번 문제를 봐봐. 어떤 세균 한 마리를 플라스크에 배양하면 X시간 후에 AX제곱마리로 증식한대. 세균 10마리를 플라스크에 배양하였더니 3시간 후에 몇 마리가 됐대? 80마리가 됐대. 그러면 이런 거지. 문제에서 주어진 게 한 마리당 X시간 후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10마리니까 우린 처음에 10 곱하기 A의 3시간 후 세제곱, 이게 뭐가 됐다는 얘기야? 80이 됐다는 얘기야. 그럼 A의 값이 뭐가 된다? 2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10마리가 2560마리가 돼야 된대. 그러면 10 곱하기 2의 x제곱이 뭐가 돼야 돼? 2560. 이해되니? 그럼 이렇게 약분되니까 256인데 2의 8제곱이죠. 따라서 x는 뭐가 돼야 돼? 8 이렇게 표현하는 거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근데 이 유형 말고 177번 문제, 이거 선생님 볼게요. 우리 요거 하고 한 문제만 더 풀고 마칩시다. 자, 어느 회사에서 만든 정수 필터를 한 개 통과할 때마다 물에 잔류하는 불순물의 양이 어떻게 된대? 반으로 줄어든대. 이게 필터가 있어. 그러면 처음 불순물의 양을 A라고 하잖아? 그럼 여기를 통과하면 절반이 걸러진다는 얘기야. 이해돼? 그럼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통과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거의 절반이니까 2분의 1에 제곱 A 이렇게 돼버리겠지. 한 장 더 통과하면 2분의 1에 세제곱 A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럼 결국엔 X개를 통과하였더니 통과하기 전에 불순물의 양이 12.5%가 됐대. 그럼 12.5%라는 건 1000분의 뭐가 돼야 돼? 125죠. 그럼 얘는 몇 분의 몇이야? 8분의 1인 거지. 그럼 얘는 2분의 1의 몇 제곱이야? 세제곱. 그러면은 몇 개 통과해야 돼? 답은 3. 알겠지? 그 다음 이거 189번 문제. 직선이 주어지고 두 개 함수가 주어졌거든. 근데 문제에서 저 직선과 저 두 함수가 만나는 점을 각각 PQ라고 했었을 때 PQ의 길이가 주어졌어. 자, 우리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요 직선의 기울기예요. 직선의 기울기. 우리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어떤 정보를 제공을 하는데 그게 길이의 정보를 제공을 할 때가 많아요. 길이의 정보. 근데 봐봐. 지금 여기에서 이 PQ 길이가 얼마래? 루트 5래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 직선을 기준으로 교점을 가지고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드셔야 돼요. 이렇게 만든 거 보이니? 근데 봐봐. 이 기울기가 얼마야? 2지. 근데 기울기라는 거는 밑변분의 뭐랑 같은 거야? 높이랑 같은 거야. 그럼 봐봐. 요 교점의 좌표 모르는데 잠깐 H라고 두면 요 PH를 만약에 내가 A라고 두잖아, 길이를. 그러면 여기 QH의 길이는 뭐가 돼야 돼? 2A가 돼야 돼. 이해되니?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5는 뭐가 성립해야 돼? A제곱 더하기, 그럼 A제곱이 뭐가 돼야 돼? 1이죠.
그럼 따라서 A는 뭐가 돼야 돼? 1이 돼버려야 돼. 이해가? 그러면 P와 Q의 X좌표의 차가 1인 거고 Y좌표의 차는 2라는 거죠. 그러면 끝났어. 봐봐. P의 좌표는 모르니까 X좌표는 알파라고 둘 거야. 그러면 알파, 3분의 2에 알파 플러스 3승 더하기 1인 거야. 이해가? 그러면 Q의 X좌표는 뭐가 돼야 돼? 알파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Q는 알파 플러스 1, 요 식에다 알파 플러스 1을 대입해. 3분의 2에 알파 플러스 2제곱 더하기 3분의 8이지. 근데 이 Y좌표의 차가 몇이 돼야 된다고? 2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3분의 2에 알파 플러스 2제곱 더하기 3분의 8에서 뺄 거야. 3분의 2에 알파 플러스 3승 빼기 1. 얘가 뭐가 된다고? 2가 된다고. 그러면 3분의 2에 알파 플러스 2제곱 빼기 3분의 2에 알파 플러스 3제곱은 요거 계산하니까 뭐가 되니? 3분의 5죠. 그러면 3분의 5를 1로 넘기니까 3분의 1인 거겠지. 그러면은 요 식에서 얘는 3분의 2에 알파 플러스 2제곱 이렇게 되는 거 이해돼? 여기 세제곱인데 하나만 뺀 거야. 그러면 얘 동류항이라고 생각하면 여기 개수는 1인 거잖아. 1에서 3분의 2를 빼니까 3분의 1에 3분의 2에 알파 플러스 2제곱이 3분의 1인 거죠. 그럼 이렇게 약분되면 1이지. 그럼 얘가 1이 되려면 알파는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2가 돼야 돼. 이해가 안 가? 그러면 이 마이너스 2를 두 점 중에 하나에 대입만 하면 끝나. P의 좌표라고 생각을 하자. 그럼 마이너스 2,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 3분의 5가 되네. 그러면 얘가 어디 위의 점이야? 요 직선 위의 점인 거지. 그러면 3분의 5는 뭐가 성립해야 돼? 빼기 4 플러스 K. 그럼 따라서 K는 뭐가 돼야 돼? 3분의 17. 이게 구하고자 하는 거다. 이해가요? 이 4번이 정답인 거예요. 너희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 이거다. 직선의 기울기는 길이의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거. 앞으로 이런 문제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쉬운 문제는 아니겠지, 그지? 그래서 이 문제 꼭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요. 숙제를 내가 오늘 좀 체크해줘야 돼, 얘들아. 우선은 지난번에 이어서 유형 12번까지가 숙제야. 유형 12번. 그리고 뒤에 또 있어. 여기 뒤가 방정식, 부등식이거든. 그래서 104페이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유형 5번까지 갔죠. 583번까지. 593번. 거기까지 갔지. 그래서 얘네들이 좀 나눠져 있어. 고생들 하셨습니다.